안녕하세요. 여갈못 갱생 프로그램이자 제 퇴사 프로젝트인 찌라시 한국사의 김재환 이종우입니다. 오늘 근황 토크로 먼저 우선 입 좀 풀어보겠습니다. 저 사실 지난주에 음력 생일이었습니다. 축하 안 해주세요. 좀. 몰랐습니다. 네. 네, 저 집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이프가 뭐 받고 싶냐고 그래가지고 두 끼 다 집에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잡채에다가 미역국에다가 아우, 스테이크 막 먹고 야, 난리 났습니다. 짐성차 받았네요. 예, 진수성찬 네. 받았는데 와이프가 생일이 되게 멀리 남았는데 왜 벌써 메뉴를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 3일 전에 얘기했었는데 무슨 소리냐. 일요일이 내 생일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왜 몰랐냐 했더니 제가 생일을 음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그래서 음력 그 양력 생일을 이제 그래서 막 1월 말이나 2월 초인 줄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음력 생일을 하게 된 이유가 결혼하고 나서 양력 생일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양력 생일을 와이프랑 했는데 음력 생일 때마다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미역국 끓여줬니? 그래서 엄마 나 양력 생일 할 거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아들 내 마음속에 우리 아들은 음력으로 생일할 거야. 이렇게 해서 와이프가 작년에 2번 못 끓이겠다. 음력 생일로 하자 해서 이렇게 음력 생일을 치르게 됐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었나? 정훈님이랑 효린네 민박 그렇죠. 예,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연락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그리고 아이유 대신에 유나가 네. 캐스팅되고 방송도 이제 곧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가려고 예, 저희끼리 가려고 약속했던 건 해가지고 제주도 5월달 티켓팅 제가 그렇죠.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고 2월달에는 명절 앞두고 명절 전주에 와이프 또 눈치 보면서 길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한라산 가려고 예, 와이프랑 둘이 둘이서. 예. 네. 한라산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명절 전주에 약발 좀 듣겠죠. 그래서 지금 2월에는 와이프, 5월에는 정우 씨랑 그렇죠. 가는 네. 그 제주도 티켓팅을 해서 네. 지난 한 주 생일에다가 아주 기분 매우 좋은 한 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여성 게스트를 불러서 녹음을 했는데 주위의 반응이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1회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영감님 같다 이렇게 했었는데 정우 씨랑 둘이 하다 보니까 영감님은 벗어났는데 그래도 아저씨 둘이다 뭔가 칙칙하다 했었는데 여성 게스트 분이 오시니까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 저희 자체 판단하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반응을 알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요랑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셔야 그렇죠. 반응을 보이셔야죠. 예. 네. 저희가 불금쇼도 아니고 뉴스공장도 아니고 지대음악 같은 유명 팟캐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후원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우님은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저번 주와 똑같이 특별하게 달리 보낸 건 없고요. 요새 좀 회사가 좀 파업 중이라 이제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아내하고 저기 딸아이하고 같이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또 글도 쓰고 또 이렇게 녹음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참 재밌게 보냈죠. 예. 재미없지만 유익하게 보냈습니다. 네. 예, 아빠가 다 그렇죠 뭐. 네. 이렇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저희 둘의 근황 토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찌라시 한국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신년 특집으로 기획한 건데 신년 특집 대담으로 스튜디오에 굉장히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바로 찌라시 한국사 그 제6화 남편이 죽은 날 밤 2명의 시동생을 찾아간 고구려의 우씨 왕후 편인데요. 과거에서 어렵게 모시고 온 만큼 왕비님의 셀프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고구려의 9대 왕인 고국천왕의 왕비인 우씨 왕후요. 평강공주는 많이 들어봤지만 내 이름이 낯설다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야. 내 입으로 내 소개를 하자니 쑥스럽긴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니 어디 한번 그럼. 예, 왕후님. 요즘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저도 제 책 광고 여기서 엄청 하니까 막
자기 자랑도 셀프로 하시고 포장하시고 허세도 부리셔도 됩니다. 지금 굉장히 무섭게 째려보시는데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게 저희 방송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희가 첨언이나 부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잠시만 좀 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호님 계속하시죠. 난 55년이란 시간 동안 궁궐 내 최고위층으로 지냈어. 삼국사기에는 내 이야기가 광개토대왕보다 할당된 페이지 수가 더 많아. 놀랍지?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이름이 생소하냐고? 아마도 내 인생에서의 몇 번의 선택이 학생들의 교육상 좋지 않다고 후손들이 지들 마음대로 판단해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내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고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길 바래. 아, 그 전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의 작은 실수도 있었지만 난 내 인생을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후회 없이 살았다는 거야. 아, 듣고 보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김지영들이 힘이 될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몹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가 고국 천황의 왕비로 화려한 궁정 라이프를 시작한 것은 서기 180년이야. 내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해서 왕비가 된 거냐고. 순진한 소리. 물론 그 부분도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내 입으로 말하려니 참 쑥스럽네. 허나 이 당시 왕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가문의 힘이야. 고구려에는 5개의 주요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의 으뜸이 연나부야. 그중 제1정당인 연나부의 총재가 바로 우리 아버지였어. 연나부는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정치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왕호님 굉장히 미인이시 맞고요. 근데 어차피 정략 결혼하신 거네요. 맞아. 나의 첫 번째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어. 허나 난 여자지만 정략 결혼의 부속품으로 살진 않기로 결심했어. 내가 왕후가 된 이상 화려한 궁중 생활을 즐기는 건 기본이고 권력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 나를 조선시대 소극적이고 힘없는 액세서리 같은 왕후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지 말아줘. 그런데 난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어. 결혼 생활 10년 차인데 왕자는 고사하고 공주조차 슬하에 없으니 성질 같아서는 내가 문제인지 왕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고 대신들에게 일갈하고 싶지만 그 정도의 사회 분위기는 아니야. 후궁을 들이라는 신하들과 각계각층의 상소가 끊이질 않고 있어. 여기에다 우리 친척인 좌가려와 어비류가 나를 믿고 너무 해먹어서 여론은 우리 집안에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야. 위기는 곧바로 찾아왔어. 조금의 틈만 보이면 적이 치고 들어오는 게 정치판의 생리인 걸 다들 알지?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이게 정치판이란 게 권력자도 문제지만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나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무엇이라? 왕이 우리 가문의 횡포를 더 이상 못 참고 공격을 하기로 했다고. 내 언젠가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다. 일단은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니 상황을 지켜보자꾸나. 그 다음 남편의 편에 설지 가문의 편에 설지 결정해도 늦지 않아. 오, 대박. 뭘 그리 놀라고 그래. 권력을 가진다는 게 소꿉놀이인 줄 알았어? 정치는 원래 야비하고 비열하고 부모 자식도 없는 거야. 이렇게 내가 두 세력의 싸움을 관망하던 중 긴급보고가 전해졌어. 마마, 방금 고구려 정규군이 친정인 연나부군을 완전히 진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왕께서는 내일 농부 출신인 을파소를 국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새 내각을 발표하신다고 합니다. 어라, 더 이상 외척에 시달리지 않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드시겠다. 그래,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충분하시구나. 그나저나 필시 나에게까지 불통이 튀긴 튈 것인데 이 위기를 어찌 넘기느냐가 관건이겠구나. 마마, 이런 상황이면
옥체를 보존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저희 측에서도 방비가 필요한 줄로 아래오. 하지만 내 남편인 왕은 나를 차마 폐위까진 시키지 못했어. 그 대신 나는 이후 7년의 시간 동안 그야말로 쥐 죽은 듯이 지냈어. 친정이 대형 사고를 쳤으니 당연한 일이지. 왕이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주었어. 허나 오직 하나, 후궁을 들이는 일만은 사력을 다해서 막아냈어. 권력의 최정점에서 비켜난 7년의 세월은 끔찍했지만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텨냈어. 그러던 어느 날 마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왕께서는 한 달을 넘기기 힘드실 거라는 주치의의 전언이옵니다. 알았다. 왕의 건강 상태가 절대로 외부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입단속들 철저히 시키고 넌 내가 시키는 일에 한 채의 빈틈도 없어야 할 함을 유념 또 유념하도록 하여라. 왕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무슨 일을 꾸미냐고. 자, 우리 한번 툭 까놓고 이야기해보자고. 왕과 나 사이에는 왕자는 고사하고 공주도 아직까지 없어. 남편 고국천왕 밑으로는 둘째 동생 발기, 셋째 연우, 넷째 계수가 있어. 왕이 후사 없이 승하하시게 되면 이 장성한 동생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래, 솔직히 내 안위가 최우선순위였어. 하지만 또한 나라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을 왕으로서 해야만 해. 사리사욕으로 가득 찬 여자라고 욕만 하지 말고 한 번쯤 내 입장도 생각을 해줘. 마마 고국천왕 주치의 아래옵니다. 서기 197년 고국천왕 19년 5월 21일 밤 11시 23분 왕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입단속은 철저히 했겠지. 지금 바로 의전을 준비해. 발기네 집으로 간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황후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기는 왕의 첫 번째 동생이고 역사서에 기록된 본명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맞아. 난 내 남편인 왕이 죽은 날 밤 시동생의 집으로 향했어. 물론 아직 왕의 죽음은 나의 최측근들만 알고 있지. 사실 난 시동생 발기가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지 않아. 왕의 죽음은 언젠간 외부에 알려질 테고 발기 자신이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계승자인데 굳이 나의 신변을 보장해 줄 이유가 없잖아. 그래도 내가 발기네 집으로 향하는 것은 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함이야. 뭔 소리냐고? 차차 알게 될 테니 잠시 기다려봐. 그리고 난 무엇보다 이자의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응? 발기. 자, 그럼 15분 후 다시 보자고. 이제 곧 시동생 발기의 집에 도착을 할 테니 말이야.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9대 왕인 고국천왕의 정실 부인인 우시왕후는 뛰어난 미모를 가졌지만 가문의 힘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 궁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이분은 조선시대 액세서리 같은 왕후들이랑 다르게 야망이 있었고 정치적 감각도 상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친정과 남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도 하시며 영광과 위기의 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인 왕이 사망하자 그녀는 남편이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그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권력 승계 1순위인 시동생 발기의 집에 오밤중에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력의 최일선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그녀가 모종의 음모를 꾸미는 것이 분명한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 지켜보시죠. 역시나 발기는 나의 은밀한 제안을 거절했어. 그뿐만 아니라 야밤에 형수가 시동생을 찾아왔다며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내가 왕의 죽음을 알리진 않았지만 이자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테니 나도 빨리 움직여야겠어. 둘째 시동생 연우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현재 시각은 새벽 1시야. 내가 실질적으로 정한 타겟이고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봐.
그래도 형식이란 걸 갖춰야 하잖아. 막내인 개수는 나중에 알겠지만 의협심이 너무나 강하고 융통성이 없어. 만약 둘째 동생 연우도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바로 플랜 B를 실행해야 해. 이 정도면 나도 정치구단 소리를 들을 만하지 않아? 네, 역시 정치구단 소리 들으실 만한 합니다. 발기는 결혼하여 아들까지 있지만 연우는 싱글남이라 그런지 집안 인테리어도 로맨틱해. 요리하는 요생남이라는 소문답게 야심한 밤 형수의 방문에도 웃는 얼굴로 대해. 아이고, 우리 형수님. 이런 시각에 저희 집을 찾아주신 건 분명히 곡절이 있을 듯한데, 그래도 일단 이야기는 천천히 하시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형수님을 위해서 직접 고기를 잘라 조안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형수님 얼굴에 화가 가득하신데 제 요리를 드시고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세요. 이야기는 천천히 하시죠. 됐어. 이 느닷없는 방문에도 싫어하는 기색 없이 시종들 시키지 않고 직접 요리를 하겠다는 건 내 의중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지.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그때 주방에서 연우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몸이라도 상하신 겁니까? 마마, 제가 칼질을 하다 그만 손가락을 크게 베었습니다. 마마가 호호해 주시면 나을 것도 같은데. 아무튼 제가 잠시 치료 좀 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두 눈 뜨고 못 봐주겠습니다. 연우의 이런 퍼포먼스는 귀엽기까지 하더라고. 이제 더 이상인 시동생이 아니니 나도 답례의 퍼포먼스를 해줘야겠지? 어디 보세요. 저런.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자, 우선 급한 대로 제 옷고름으로 치료를 하세요. 내가 옷고름을 풀어 피가 나는 손가락을 치열해주니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해졌어. 연우와 난 바로 궁궐로 들어가서 비상강요 회의를 소집했어. 국상이하 강요들은 잘 들으세요. 지금은 국가 비상상태입니다. 고국 천안께서 어젯밤 승하하셨어요. 후사가 없는 고구려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눈도 감지 못하셨습니다. 워낙 갑작스런 승하로 인해 유언장도 없지만 둘째 동생 연우 왕자가 왕으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하교를 내리셨어요. 자, 한 말씀 하시지요. 손가락, 잠시만. 경들도 경황이 없을 거라 생각돼요. 나 또한 발기 형님이 있는데 선왕께서 나를 후계자로 지목하셨다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소만 선왕의 광곡한 뜻이니 내 어찌 거절한단 말이오. 그리고 우리 북방민족의 고유한 전통인 형사취수원에 따라 형수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겠소. 네, 여기서 역사 상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취수원은 형사취수제라고도 하는데요. 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해 형수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풍습입니다. 고구려는 물론 흉노와 선비들 등에게도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고 공격 중의 으뜸은 기습 공격이야. 난 왕의 동생을 왕으로 만들고 왕후 자리를 보장받게 되었어. 새 왕가의 물밑교섭으로 국무총리는 우리 연나부에 떠오르는 별 명립어수로 지명하였고 난 모든 걸 잃었던 나의 친정 연나부에 새로운 수장으로 등극했어. 어때? 이 정도면 위기가 찬스란 말이 실감나지 않아? 이제 한시름 놓았나 싶지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산 넘어 산이야. 발기의 저항을 생각 못한 건 아니지만 벌써 사람들을 모아 궁궐 앞에서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어. 유언장 없는 왕위 계승은 무효다.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왕위 계승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여자인 나에게 정권을 통째로 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발기는
최대 라이벌인 소노부 세력들을 모아 농성을 이어갔지만 여론은 이미 정부의 발표를 믿는 쪽으로 돌아섰어. 우리 연나부 쪽에서 이미 각 언론사와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기는 시위 외에는 할 일이 없었어. 고구려 10대 산상왕으로 등극한 내 둘째 남편은 발기에게 국빈급 대우를 보장해 주려고 해. 시위도 막고 형제끼리 싸우기 싫다며 한 발 물러나려고 말이야. 한마디로 유학에 빠진 소리지. 이건 형제간의 도리를 따질 집안 문제가 아니라 왕자라는 타이틀이 걸린 지상 최대의 게임이야. 나는 이번 주까지 사태를 주시한 후 언론이 쉬는 일요일 오전을 기해 시위대 강경 진압을 이미 지시해놨어. 그런데 금요일 새벽 긴급한 전갈이 도착했어. 마마, 큰일이옵니다. 발기 왕자가 연나부 세력을 이끌고 요동 땅으로 귀순하였습니다. 모종의 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힘을 빌려 고국의 심장을 겨누라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뭐시라? 이런 지지리도 못난 인간. 지금 남의 나라 힘을 빌려서라도 왕자를 차지하겠다는 거야? 요동태수 공손도가 어떤 자인데 그 눈구렁이 같은 자가 아무 대가 없이 병력을 제공할 것 같아? 나라 한기퉁이를 떼어주더라도 왕자를 차지하시겠다. 좋습니다, 도련님. 이제 막가자는 거지요. 아, 이게 결국 시동생이랑 형수랑 한판 붙는군요. 근데 왕은 어디 갔나요? 요리하고 있나 이거? 나도 시동생과 전쟁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그런데 남의 나라에 가서 병력을 요청하고 자기의 조국에 창을 겨누겠다고 하니 응전을 안 해줄 순 없잖아. 남편 산상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력히 주장해 진압군 대장으로 막내 동생인 개수를 임명했어. 큰형이 잘못했는데 막내 동생이 수습을 해야 하지 않겠어? 사사로운 감정인 가문의 우애를 넘어서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형을 진압하러 나온 대장군 개수. 스토리가 좋잖아? 전투에서는 말이야,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심리전도 중요해. 친동생 개수가 진압군의 선봉장으로 나서면 발기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되고 여론도 우리의 편으로 돌릴 수 있어. 자, 이제 잔치는 벌어졌으니 떡이나 먹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보자고. 마마, 치열한 난타전 끝에 개수 왕자가 발기 왕자 병력을 완전히 진압했다고 하옵니다. 옳거니. 그래, 잘했구나 우리 막내 시동생. 그래, 지금 발기 왕자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집 개수 왕자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뭐시라? 아니, 생포를 해서 머리를 산발한 모습도 언론에 내보내고 없는 이야기라도 만들어서 희대의 배신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아니 그냥 자살을 하게 그냥 뒀단 말이냐? 아니, 저희도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개수 왕자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이라 저희 쪽에서도 발기 왕자 신병을 채 인도할 틈도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글자 그대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발기군 진압 과정 중 발생한 발기 왕자 자결 보고서. 발기군은 치열한 공방전 끝에 마침내 항복을 하였습니다. 이에 연나무 비밀 요원들은 즉시 발기 왕자 신병 확보에 주력하였으나 개수 왕자가 이미 발기 왕자를 빼돌린 이후였습니다. 아래의 대화는 개수 왕자의 구술에 의한 보고임을 밝혀드립니다.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돌아가신 큰형님이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왕자가 탐이나도 그렇지 용병을 데리고 고구려 땅을 밟으시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이 동생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형님? 그래, 개수야. 내 말이 맞구나. 내가 왕좌에 눈이 멀어 정신이 잠깐 나갔나 보다. 형님 뵐 면목도 없고 내 조국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구나. 내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내 칼 좀 빌리자꾸나. 이대로 끌려가 고초와 수모를 당하느니 동생님 칼로 자결할 기회를 좀 주시게. 내 먼저 가서 아버님 형님 뵙고 큰절 올리며 사죄를 먼저 하겠네. 개수왕자는 연나무 간부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발기왕자의 자결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장례까지 치러 작은 무덤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 끝. 마마, 어찌할까요? 개수왕자를 특검으로 불러낼까요? 어리석은 놈. 민심을 완전히 등돌릴 작정이냐? 지금 개수왕자는 나라도 구하고 형제의 명예도 지켰다. 네 놈이라면 이런 왕자를 처벌하려는 행정부에 지지를 표하겠느냐? 아쉽지만 이것도 하늘의 뜻일 터. 왕명으로 발기 왕자의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주도록 하여라. 역시 왕후님 정치 구단주가 맞습니다. 짱이십니다. 개수왕자가 사고 한 번은 칠 줄 알았어. 하지만 세상사가 모두 인간의 뜻대로 될 턱이 있나. 내줄 건 내주고 취할 건 취해야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라도 개수왕자 같은 사람 한 명쯤은 필요해. 이제 내부의 적은 정리가 된 듯하니 내가 왕자 하나만 순풍 나오면 노후 걱정은 없을 텐데. 아니야. 오늘은 나도 마음이 좀 심란해.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못 잤던 잠이나 좀 자고 나머지 이야기는 좀 더 맑은 정신으로 다시 들려주리다. 네,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네요. 시간 관계상 왕후님이 자고 일어나면 한 10년 후의 이야기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왕후님, 푹 주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음 얘기를 이어주시죠. 개운해. 아니, 기분은 어째 깜빡 잠이 든 것 같은데 어느새 10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다고? 각설하고 내 오늘은 잘 나가는 고구려의 왕후가 아니라 박복한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하소연을 좀 하려고 하니 내 말을 좀 들어보소. 그동안 전국에 용하다는 무당과 의원들을 안 만나본 사람이 없지만 아직도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고 이리 지내고 있어. 딩크족을 지향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후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데 나도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어찌하리요. 그렇게 주름과 함께 근심이 날로 늘어가던 어느 날 나는 기가 막힌 보고를 받았소. 마마, 큰일이옵니다. 산사왕께서 주통촌에 소란 떨지 말고 차분히 말하지 못할꼬. 산상왕에서 뭘 어찌하셨다는 게냐? 주통촌에 여자가 있다고 하옵니다. 찌라시에 의하면 두 분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보고이옵니다. 내 인간을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과 채통을 유지해야 해. 그래, 내 아직까지 왕자를 생산하지 못한 불찰이 크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왕자를 생산하기 위함이라면 후궁을 들이시지 어찌 주통촌의 여인을 숨겨놓고 계실꼬. 사람을 보내서 연유를 소상하고도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여라. 네,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주통촌에 기거하고 있는 여인을 확인 후 어찌할까요? 이런 아둔한 자를 보았나. 내 입으로 모든 걸 일일이 지시해야 알아듣겠느냐. 네, 제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이 못해서 발기랑 다르게 그런 이러고 살고 있죠. 배신감과 질투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에 기인하여 내 몸 저 바닥 아래서부터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난 엄지손가락을 꺾어내리며 대답을 대신했어. 권력을 지킴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관용은 나의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야. 주통촌 망할년의 뒤처리는 연나부에게 맡겨두고 난 직접 왕을 찾아가 변명이라도 들어봐야겠어. 전하, 오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통촌에 어여삐 여기는 아가씨가 있다고요. 부인, 그게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나라 일이 워낙 바빠서 타이밍을 놓쳤어. 일단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작년 11월 제사 때
참으로 귀한 일이 있었어요. 이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니 내 얘기를 듣고 오해를 푸세요.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왕께서 숨기신 데는 그럴 만한 연유가 있을 거라 사료되오니 어디 말씀이나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지 왕도 부인 앞에서는 완전히 쫄았겠죠. 이 인간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아. 하늘의 뜻인지 인간의 의도된 계획인지는 청취자 제위께서 판단을 해줘. 고구려는 매년 11월에 매년 농사에 대한 풍습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 7년 전부터는 왕과 나 사이에 후사가 없어서 한 가지 항목이 추가가 되었어. 왕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다고 해. 제물은 늘 하던 대로 돼지를 준비했어. 영화를 보면 백마나 흰 소 같은 것을 제물로 준비하는데 웬 돼지냐고? 그런 건 영화에나 나오는 거고 척박한 고구려 땅에서 돼지는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징적인 동물이야. 그런데 정성을 들여 준비한 이 돼지가 제사 도중 도망을 쳤다고 하네. 돼지가 얼마나 날랜지 고구려에 날고긴다는 군사들이 돼지 한 마리를 잡지 못했고 이 돼지가 주통촌까지 달아났다고 해. 뭔가 자작극의 스멜이 솔솔 나지? 여기까지는 일단 참아주고 들을만해. 그런데 어이없게 군사들도 못 잡던 돼지를 주통촌의 아리따운 처녀가 휙 낚아챘다고. 완전 어이없지 않아? 설화를 만들려면 그년집 우물에 돼지가 빠졌다거나 안방으로 뛰어들어서 자리를 틀고 앉았다거나 하는 편이 훨씬 더 리얼리티가 살지 않아? 그리고는 삼류 드라마에 나올 법한 뻔한 이야기가 전해져. 산상왕은 연우왕자 시절에 로맨틱 본능이 발동해 주통촌 처녀에게 상을 내리고 저녁엔 파티를 하다가 합방을 했다는 거지. 이 모든 건 왕이랑 대신들이 날 빼돌리고 짜고 친 고스톱임이 너무나도 명백해. 그리고 엉성하다 못해 개연성이 몹시 떨어지는 이 이야기를 퍼뜨린 거지. 내가 궁중생활 1, 2년 차야? 이런 이야기들이 몇백 년, 아니 1000년이 지나면 서로 하나 전설이란 이름으로 남겨지겠지만 웃기지도 않은 변명을 듣고 내 방으로 돌아왔어. 이제 연나부 킬러들의 보고나 기다려야지. 서방님이 엎지른 물 제가 깨끗이 치워드리겠나이다. 마마, 연나부 요원들이 주통촌 처녀를 확인을 하고 돌아왔다고 하옵니다. 확인을 하다니 무슨 소리냐? 미녀인지 추녀인지 확인을 했다는 것이냐? 내가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닐 텐데. 아니, 난 전달을 했는데 마마, 그런데 이게 주통촌 처녀는 이미 임신을 하였다고 하옵니다. 그리고 시골 처녀답지 않게 너무도 당당히 왕자를 잉태하고 있다고 호통을 쳐서 군사들이 그만 그 기세에 눌려 모두들 물러났다고 하옵니다. 불사, 늦었구나. 늦었어. 아니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수 앞을 내다봐야 해. 그래,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당했구나. 어서 가서 주통촌 처녀를 궁궐로 조심히 모셔오고 내 주치의를 붙여 순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세요. 여기서는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이왕 물러날 때엔 인심이라도 후하게 쓰고 가야 하지 않겠어? 아, 역시 빠르고 현명한 판단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이게 정치도 연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치고 빠지고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왕후님은 대단하신 것 아주 같습니다.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날 이후 후궁으로 들어온 주통촌 처녀는 사내 아이를 순산했고 세월은 또 유수같이 흘러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서기 227년 18세의 나이에 동천왕이 되었다오. 둘째 남편이자 시동생이었던 산상왕이 죽고 나자 나는 완전히 뒷방 할머니 신세가 될 수도 있었지요. 위기감을 느낀 나는 친모는 아니지만 왕의 어머니로서 권력을 유지하고 어린 왕을 길들이기 위해 동천왕에게 못된 짓도 참 많이 했다오.
그런데 말이에요. 동천왕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내 못된 짓을 다 받아주면서 훌륭한 왕으로 성장해 나갔어요. 심성 자체가 착한 사람이야. 나도 나이가 들면서 내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런 동천왕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지 뭐요. 나이가 드니 몸도 마음도 함께 약해지는 겐지원. 또 졸음이 몰려와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잠시만 눈을 좀 붙이자고요. 네, 과거에서 직접 오셔서 시차 적응도 힘들 텐데 이제 연세가 연세이니만큼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왕호님이 과거에서 오셔서 그런지 녹음 시간 40분밖에 안 되는데 막 네. 나이가 계속 10년, 20년 네. 들어가시네요. 진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우시왕후의 인생은 참 드라마틱하네요.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인 산상왕까지 죽어도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시니 지난 시간에 그 정명공주님처럼 진정한 위너이신 듯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잠시 눈을 붙이고 계신 우시왕후님을 다시 깨워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 새벽잠이 없어져. 지금은 새벽 4시인데 혼자 덩그러니 앉아 회상에 잠겨 있어요.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둔 지금이 서기 234년이니 궁궐에 입궐한 지도 어느 55년 전이구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왜 그렇게 억지같이 살았나 싶기도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해요. 자식 복이 없어 여자로서의 일생이 아쉽지 않냐고 묻는다면 내 배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동천왕 같은 아들이 얻었으니 그 또한 후회는 없다오. 지금도 이 어진 왕은 내 옆을 지키고 있어요. 에이구, 이 착한 사람이 망설이며 우물쭈물하는 걸 보니 오늘은 드디어 그걸 물어보려고 왔나 보군요. 뭐긴 뭡니까? 내 묘짜리 문제지. 내가 남편이 2명이잖아요. 어느 왕 옆에 묻힐지 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어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구먼. 어마마마, 이 여쭙기 송구하오나 국상이야 대신들이 워낙 최근이 심하여 감히 여쭈옵니다. 알아요, 알아. 내 미리 말씀을 못 드려 미안해요. 늙은이가 주책이라 이리 늦었다오. 내 우선 친어미도 아닌데 날 진심으로 대해줘서 고맙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어마마마 아니옵니다. 소자 어마마마의 깊은 뜻 혹시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있나 걱정만 앞설 뿐입니다. 그동안 혹여 제게 서운했던 것 있으시면 다 푸시고 제가 어마마마 마지막 부탁은 반드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리다. 어느 왕 옆에 묻히고 싶은지는 내 일생을 돌아보며 글을 써준 양반이 러블리한 격려글을 써주신 분들께만 알려주겠다는데 난 이 글 쓴 양반 부탁 들어주고 싶어요. 내가 제대로 사례도 한 게 하나도 없어서 내가 너무 주책 맞나요? 아니옵니다. 주책 맞지 않고 어여쁘십니다. 저도 찌라시 한국사의 저자 부탁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럼 소자 왕이 아닌 아들로서 몹시 궁금하니 일단 여기 저 제 귀에다가만 스포를 좀 어느 분 옆에 묻히고 싶으신지요? 나는 그분 옆에 묻히고 싶어요. 그리 해주세요. 네,
고구려의 걸크러쉬 우시왕후는 과연 어느 왕 옆에 묻혀졌을까요? 두 명의 전 남편 중 그녀의 선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정답을 알려주세요. 작가님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쏘신다고 합니다. 네, 지금 댓글이 너무 없어서 제가 별 지랄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음력 생일을 맞아 받은 커피 쿠폰을 정말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왕훈님을 제가 모셨는데 너무 잘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분위기를 제가 좀 네. 끝부분을 좀 재미있게 가려고 했는데 이 분위기를 깨야 되나 말아야 너무 되나 지금 진지해서. 예 네. 고민 중. 너무 아마추어 같은 방송에 네. 어울리지 않는 네, 분이 프로분이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네, 하여튼간 오늘도 이렇게 역시나 재밌고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도 뭐 간단하게 뭐 각자의 그 자기 소감이나 느낀 점을 한번 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사실 그 이 우시왕후의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 뭐 따로 이렇게 조사는 못했고요. 이게 내용을 듣고 보니까 저번 주에 했던 정명공주와는 정말 인생 자체가 판이하게 180도 다른 네. 정말 맞습니다. 자기 삶을 진취적이고 개척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의 한 여인의 삶을 본 것 같고요. 참 저도 이제 나이가 뭐 저나 뭐 작가님이랑 나이를 좀 먹긴 했지만 아직 인생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살기가 맞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참 이분의 삶처럼 이렇게 때로는 치고 때로는 빠지는 이렇게 그런 상황을 볼 줄 아는 그런 그 시야라든가 그 세상 그 보는 눈이 있는 게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작가님. 네. 이게 불임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네, 네. 이게 다 근데 너무 잘 사셨. 이렇게 남자들도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고 고구려 시대가 조선 시대보다는 훨씬 여자들이 살기 편했다고 하지만 이 우시 왕후 이분은 정치적 감각이나 그러게요. 시대를 읽는 눈 네. 이런 게 뭐 남자들 이상이었고 그 왕후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조선 시대나 우리가 전후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여자분들이 막 나서게 되는 그런 거를 좀 자제하고 교과서에 그렇죠. 실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네. 정우님도 그랬고 저도 이 맞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사실 자료를 네. 수집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내용들이고 분인데 참 대단하신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스토리가 영어 어원이 히즈 플러스 스토리에서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 자체도 벌써 너무 남성적이에요. 아, 그러네요. 남성 중심적이죠.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는 또 페미니스트지 않습니까? 네, 예. 더 할 수 있죠. 와이프를 겨냥해서 드리는 네. 말씀이고 지금 오늘 주인공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시 왕후 정말 대단히 멋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여성분들의 역사 속 이야기를 제가 많이 찾아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들려드리면 페미니스트인 저희들에게 여성 독자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셉 자체를 과거에서 온 우시왕후님 강림하신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신년 대담 특집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굉장히 모시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또 다른 역사 속 여자분으로 주인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몇 번 더 써먹을 계획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처럼 자기소개 따위는 없습니다. 저희는 왕후님 신비주의 전략으로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왕후님의 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에 대해서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왕후님이 지금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셨죠. 에피릭까지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야,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 새로 시작한 코너 속의 코너. 코너. 이게 뭐 댓글이 없어서 반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그리스 역사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좋은 글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민주주의의 아버지 페리클레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1주년 되는 날 전몰자들을 위한 추도 연설문이 있었습니다. 이 연설문에 발췌된 내용인데 이 연설문이 워낙 명연설문으로 유명해서 2500년 후 최근에 유럽의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목소리 좋은 정우님이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아, 좀 부담스럽네요. 네. 우리는 지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유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의 추구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함이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되게 책 많이 읽고 멋있는 척 하려고 발췌를 해왔는데 역시 오늘 주제랑 너무 부합이 안 돼서 그런지 정원님 말도 씹히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부와 지식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우님 의견도 궁금하고요. 정우님도 준비하신 책 소개나 구절 같은 거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도 그 우연찮게 그 봤던 책 중에 아까 하신 말씀하고 좀 그 비슷한 내용 맥락에 있는 글이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읽었던 알랭드 보통의 그 불안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책을 쭉 읽다가 그 장자크 루소라는 그런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이제 기억이 남는데 그 부는 소유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부라는 개념하고 좀 틀리죠. 부는 갈망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 즉 욕망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할 때 소유한 것이 적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자라든가 이 부에 대해서 개념이 이게 좀 많이 다르구나.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해서 조금 신선한 느낌이 다가오는 글이었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찌라시 한국사 제 7편 신년 특집입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한 거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녹음 잘 된 것 같아요. 왕호님이 다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개인 만족도 높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오씨 왕호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네, 또 한 번의 강림을 부탁드리면서 네, 이렇게 해서 찌라시 한국사 제7화 신년 특집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끊는 것도 저분이 오셔서 끊어주셔야 돼요? 기계를 못 따라서. 너무 잘하시네. 저는 완전 모르겠어요. 아니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우리도 막 연기가 좀 잘 되지. 아니, 우리 진짜도 딴거 들어봐. 예전에 개발이었는데. 이분이 잘하니까 그게 있어. 용량을 미쳐.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어 진짜. 나는 극화되는 줄 알았어. 있다니까. 극화되는 줄 알았어. 라디오 방송 있잖아. 라디오 그 드라마 있잖아. 나 원래 4시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뭘 더 잘하고 싶은 거야. 너 되게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 하면서 내가 얘가 들으면 웃기겠지만 우리 그래. 진짜 잘했어. 예전에 비하면 정말 얘 잘한 때문에 거예요. 그런 거야. 맞아. 어디 갔어 매니저님? 뒤에도 잘라야겠다 이거. 너무 저도 막 몰입을 해가지고. 야,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팁이 있어요? 아니. 이 어이잖아요. 네. 이거는 읽을 때 니라고 읽어요. 니가가 아니에요. 니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가가 아니고 니가. 그냥 니가. 네 뜻대로 해. 내 뜻대로 해가 아니에요. 네 뜻대로 해라. 이게 그 문어체라 그러죠? 문어체. 저희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잘했어요. 덕분에 막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